자, 보겠습니다. 용호고등학교 2025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쉬워요. 뒤로 갔을 때 경우의 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주어진 행렬에 뭘 찾으라 했습니까? 1행 3열의 성분 맞습니까? 답은 3이다.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P2는 뭐냐면은 그 4부터 몇 개의 숫자를 두 개의 숫자를 갖다가 연달아 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죠. 12가 된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2차 부등식을 풀 때 2차 함수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x-1 곱하기 x-3은 아래로 볼록하고 x축이랑 어디서 만나냐면 1과 3에서 만나고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축보다 아래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x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밴드 경연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7개 팀 중에서 공연할, 자, 중요합니다. 3개 팀을 그냥 뭐 하래요? 뽑기만 하래요. 뽑아가지고 누가 먼저 공연을 할지 결정하자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그래서 조합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7, C, 3이 되는 거고 3팩, 그 다음에 4팩 분의 7팩이고 7, 6, 5, 4, 3, 2, 1 날리고 3, 2, 1 분모에다가 두면 계산했을 때 토탈 몇 가지가 되는 거다? 35가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5번입니다. 행렬 두 개가 주어져 있고 행렬 x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다항식을 혹은 뭐 방정식을 계산하듯이 마이너스 a를 행렬에서도 넘겨주실 수 있죠. 그러면 x는 a하고 b를 갖다 더하면 되는 것이고 주어져 있는 1, 3, 5, 7하고 2, 빵빵, 4를 갖다가 더하라는 건데 행렬을 더하는, 빼는 방법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갖다 계산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학교 주변을 약도로 나타낸 것이다. 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문구점, 분식점을 모두 거쳐 집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괜히 글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문구점, 분식점을 모두 거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문구점 갔다가 분식집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선은 문구점에 갔다가 분식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학교에서 분식집을 갔다가 문구점을 갔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문구점 갔다가 분식집 갔다가 문구점 갔다가 집 가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한 번 지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학교에서 문구점 가는 거 길 몇 개? 1개. 문구점에서 분식집 가는 게 2개. 그 다음에 분식집에서 집에 가는 게 2개. 맞습니까? 4가지가 만들어질 거고 학교에서 분식집 3개, 분식집에서 문구점 2개, 문구점에서 집 3개 갖다가 계산하시면 18가지. 2개를 갖다 더해서 답은 22가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둘, 2학년 셋, 1열로 줄을 서려고 한다. 1학년 2명이 건방지게 뭐 한다고? 이웃에서 선대.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1학년이지만 2학년이 됐는데 건방진 중3들이 고1이 돼가지고 줄을 서는데 감히 선배들이 있는데 지들끼리 줄 서겠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어떻게? 밧줄로 갖다 묶어버려. 지들끼리 붙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밧줄로 묶어서 1학년 2명을 밧줄로 묶어놓고 2학년, 2학년, 2학년 이렇게 있으면 총 몇 덩어리가 있는 거다? 4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덩어리를 먼저 배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새 무서운 세상이에요. 학폭이 이런 거 열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대로 밧줄로 묶어두면 안 되겠죠? 밧줄 풀고 그 다음에 1학년들이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지? 그래서 다시 얼마를 갖다 곱해주도록 한다? 2 팩토리얼을 갖다 곱해주도록 한다. 그럼 계산하시면 답은 48가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8번으로 갑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x의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중요한 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녀석은 안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x 더하기 2가 x 더하기 1보다 작다 한쪽으로 넘기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인 녀석은 이렇게 두 개가 있군요. 갖다가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9번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이 기는 하지만 y는 해가지고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최고 차이 계수가 4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예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든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x축이랑 접하는 경우에 그림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그림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건 x축과 만나는 게 없으니까 저거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안 만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번만 만나니까 판별식 d가 0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x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습니까? 2k. 짝수죠? 그래서 귀찮으니까 d 말고 뭘 쓰면 될 것 같냐면 4분의 d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전개시키면 k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시면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원래는 뭐 2차 함수를 갖다 그려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인 k의 개수는 토탈 몇 개? 9개가 된다. 이렇게 직접 손가락으로 세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9번이었고요. 10번으로 갑니다.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다. 근이 뭡니까?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녀석. 그래서 1이 근이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0이 그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으면 1 마1 마7 더하기 1 더하기 a가 0이다. 계산하시면 a가 6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방정식을 어쨌든 조금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으니 1 마1 마7 1 a 대신에 6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보시면 1로 우선은 근이 됐었죠. 1, 1, 빵, 빵, 마7, 마7, 마6, 마6,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 이게 인수분해했을 때 지금 x-1과 x세제곱 마이너스 7x-6까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3차식에다가 다시 한번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씁니다. 마이너스 1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럼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 그러면 거기까지 모두 다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갖다 곱한 게 0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실근이 1, 마1, 3,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것이고 a는 6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갖다 더한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9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1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모든 시험에서 특히 내신에서는 10번까지의 문제는 안 틀리고 무조건 점수를 다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11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2차 함수가 나오는데 f0는 마이너스 4야. 근데 f0가 마이너스 4라는 건 상수항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려주는 거긴 한데 아래로 블록한지 위로 블록한지 아직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 나오려면 그 2차 함수가 반드시 어떻게 생기는 수밖에 없다? 아래로 블록하게 생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가 어디에서 만나는 거냐면 마이너스 2하고 5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갖기 때문에 x축에서 마이너스 2와 5에서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인 a를 갖다 곱해주는데 그 a가 뭐였으면 좋겠다? 양수였으면 좋겠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a 값을 직접 찾을 때는 여기는 요 하나의 함수 값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0는 x에다 0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 a가 계산해보면 5분의 2가 되니까 문제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5분의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지막에 3 갖다 집어넣어서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문제 상황에 따라서 식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는데 조금 귀찮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x-y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21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절대값을 갖다가 씌워놓은 게 21이니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그냥 21일 때와 마이너스 21일 때로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필 안쪽에 들어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계산을 해보면 절대값 안쪽에 x 플러스 y하고 x 마이너스 y를 갖다 곱한 게 21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있는 x 마이너스 y는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 3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 그러면 3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y가 21이잖아. 그리고 그 3은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지만 어차피 양수니까 밖으로 빼도 상관없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3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y가 21이고 그래서 양변 3으로 나누면 절대값 x 더하기 y가 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낮은 차수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고민했었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플러스 21이거나 마이너스 21이거나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긴 해요. 어쨌든 x 플러스 y도 7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고정되어 있는 값은 x 마이너스 y가 3인 거니까 x 마이너스 y가 3이고 x 더하기 y가 7입니다 라고 하는 연립방정식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3이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각각 풀어서 x값, y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x는 5, y는 2.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x는 마이너스 5, y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아니요,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x하고 y의 순서쌍들을 다 찾았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했을 때 최대값 구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x가 5이고 y가 2일 때 답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양수일 때가 조금 더 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답은 17이다. 실제로 하나씩 갖다가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주어진 식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먼저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다시 한번 연립부등식입니다. 어쨌든 공통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범위의 해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해가 실수 전체일 수도 있고 혹은 해가 없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한 하나의 값만 x의 값만 이제 해로 갖는 경우도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하자면 얘는 3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계산을 좀 해보자면 2x가 a-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로 나눴을 때 x가 2분의 a-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x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a-5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딱 하나의 값만 겹쳐지려면은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2분의 a-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겹쳐지는 게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2분의 a-5가 마이너스 2니까 a-5는 마이너스 4고 반대로 넘기면 a는 1이고 그래서 갖다가 계산하시면 답은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차 부등식 두 개에서 이제 공통인 해를 계산을 했을 때 어떤 특정 하나의 값이 나온다는 건 a보다 크거나 같다, a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가다 보면 그래도 나 이 문제 조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14번은 봤을 때 조금 이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에.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정사각형의 둘레 같은 간격으로 12개 점이 있어.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든 직선 중에서 정사각형을 두 부분으로는 나눠야 돼. 예를 들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근데 넓이를 2등분하진 않아야 돼. 선생님이 제대로 해놓은 거 아닌가?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하고 넓이가 같지는 않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넓이를 2등분하는 녀석은 어떤 거냐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걸 말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택하게 되면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잘 해가지고 넓이를 2등분하지 않게 하는 걸 하나씩 다 카운팅해서 계산을 하려면 속이 터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우선 어쨌든 12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연결하래? 두 개를 연결하라 했잖아. 근데 그 연결을 할 때 예를 들어 이게 1번 점이고 얘가 3번 점이면은 1번, 3번 고르는 거랑 3번, 1번 고르는 거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12C2가 되는 겁니다. 12개 중에서 순서 관계없이 그냥 두 개를 택하기만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를 뺄 거냐면 문제가 될 만한 애들을 뺄 건데 문제가 될 만한 애들이 뭐냐면은 넓이를 2등분해 버리는 아까 선생님이 갖다 그렸었던 그런 그림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저 12C2에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그 넓이를 2등분하게 되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녀석만 빼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었던 것 중에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점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 거야. 개수가 몇 개니 하면은 한 직선상에서 3개를 고르면 그게 삼각형이 아니라 선분이나 혹은 직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경우 있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12개 점에서 2개를 골라서 선분을 만들 건데 직선을 만들 건데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을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뽑아버리면 그거는 그냥 한 선분 위에 있는 거니까 애초에 도형 자체를 반으로 나누지 않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애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라인. 이렇게 라인으로 보면은 점 몇 개 있습니까? 4개. 중에서 몇 개? 2개. 그래서 빼는 겁니다. 4C2를요. 맞습니까? 이런 게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겠죠. 선분이 4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정사각형을 두 부분으로 나누지도 못하는 녀석들을 제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12C2에서 4C 곱하기 4를 뺀 나머지 녀석들은 적어도 저기 있는 정사각형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들인데 우리가 원치 않는 거는 하필 넓이가 지금처럼 2등분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넓이 2등분 되는 거 저 그림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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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그거 지금 선생님 표현한 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6개다. 오케이? 그래서 다 갖다 빼서 계산하시면 36개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간접적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우선은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면 무조건 반대로 빼서 계산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려 했는데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면은 반대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어진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러면은 실근이 두 개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라는 걸까? 허근이라는 걸까? 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P 플러스 QI라고 하는 근을 만약에 가지면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에서는 반드시 P 마이너스 QI도 근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근이 두 개 있고 허근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기 때문에 중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뭘 갖냐면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뭐 A나 B 이상한 문자들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X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저것들을 다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죠?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8 그 다음에 플러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A 그리고 다시 더하기 6A니까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하나의 근이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여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갖다 놓고 밑으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주는 거니까 저걸 갖다 인수분해했을 때 x 더하기 2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두 개를 쪼개면 x가 마이너스 2이거나 아니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가 0인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니까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중근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주하나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인수분해해서 정리하시면 a는 0 또는 a는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영어고등학교 친절한 학교인 것 같아요. 0하고 3 더한 게 보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문제를 깨달아야 되겠지. 뭐가 문제냐? 여기서 마이너스 2가 근이었잖아.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누구를 또 근으로 가진다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다면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그러니까 걔도 뭐가 된다? 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얘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다.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4 마이너스 4a 더하기 3a가 0이다. 계산하면 a가 4가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0이랑 3이랑 4. 뭐 물론 0을 갖다 더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다 갖다가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7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억하세요. 3차 방정식은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는 건 남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그 2차 방정식이 원래 나왔던 근을 근으로 갖는 형태가 되거나. 오케이? 그리고 얘는 문제집에서 많이 봤었던 패턴인 것 같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소수가 적힌 공을 적어도 2개 이상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어쨌든 소수가 적힌 게 몇 번이 나오냐가 중요한 거니까 1부터 8까지 숫자 중에서 소수인 것만 먼저 체크하면 2, 3, 5, 7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들은 1, 그 다음에 4, 6, 8인데 물론 4, 6, 8과 1은 속성이 좀 달라요. 4, 6, 8은 합성수지만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수죠. 근데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소수가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조건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수가 적힌 공을 동그라미 칩시다. 뭐라고? 적어도 2개 이상 꺼낸다고. 그럼 이 얘기는 소수를 2개 꺼내거나 소수를 3개 꺼내거나 소수를 4개 꺼내는 걸 직접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적어도는 반대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1부터 8까지 중에서 순서 관계없이 그냥 꺼내기만 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는 8시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케이스가 소수를 안 꺼내는 거 그러면은 1, 4, 6, 8 중에서 4개를 다 끄집어내버리거나 아니면 소수 하나 그 다음에 소수 아닌 것 중에 3개 요렇게 빼버리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갖다 계산하시면 답이 53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7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1, 2, 3, 4, 5, 6, 7, 8, 8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3개 택해갖고 순서 있게 배열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세자리 자연수니까. 근데 그게 뭐가 되게 만들어라? 3의 배수가 되게 만들래. 3의 배수 판정법 알아요? 각 자리의 수의 합이 뭐가 되면? 3의 배수가 되면 그 숫자가 3의 배수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이게 너무 방대해. 왜냐면은 봐봐.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가 1, 2, 3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했을 때 6이고 제일 큰 숫자가 6, 7, 8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더했을 때 21입니다. 그러면은 세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6도 있고 9, 12, 15, 18, 21. 그러니까 무려 6가지 케이스를 또 그 안에서 될 수 있는. 뭐 6은 간단하지. 1, 2, 3밖에 없잖아. 근데 9부터는 그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질 거고 나온 다음에 그걸 또 순서 있게 배열까지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너무 복잡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볼게요. 개수가 많아졌을 때 사용하는 방법. 뭐냐면은 저기 있는 저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0과 1과 2로 구분할 건데 0, 1, 2가 뭐냐면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나눠 떨어지는 숫자들은 누가 있냐면 3이랑 6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는 누가 있을 거냐면 1이랑 4랑 7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녀석들은 2랑 5랑 8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룹을 지금부터 만약에 A그룹, B그룹, 그 다음에 C그룹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A그룹에서 3개를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걔들은 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녀석들이니까 다 더해도 다시 3의 배수가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배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A그룹의 숫자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B그룹에서 3번 뽑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이지만 1, 1, 1 더하면은 3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저기 있는 저 1, 4, 7 중에서 3개를 택해가지고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니까 그게 3P3, 6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도 가능하냐면 C그룹에서 3개를 갖다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C그룹에서 3개를 뽑아서 경우의 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3P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 그룹으로 몰빵을 했을 때 A그룹, B그룹, C그룹 모두 다 가능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개의 그룹이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룹이 하나 나올 때를 생각을 해보자. 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되지. 빵빵 1이나 112나 뭐 어쨌든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안 되잖아. 그거 안 되고 마지막으로 가능한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 A그룹 하나, B그룹 하나, C그룹 하나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그룹 하나 컨비네이션 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직 배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A그룹에서 숫자 배치시킬 때 사용하는 수를 하나 그냥 뽑아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B그룹에서도 하나, C그룹에서도 하나.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6과 4와 8을 뽑아냈다면 6, 4, 8이 그대로 써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갖다가 배치시킴으로써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얼마 갖다 곱합니까? 3 팩토리얼을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다 갖다 더하면 경우의 수가 총 120가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세제곱 이퀄 1의 한 혹은 오메가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냐면 그것을 행렬에다 갖다 뭔가 연결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문제를 좀 풀어내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세제곱이 1이니까 반대쪽으로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고 1은 1의 세제곱인 거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갖다 곱한 형태로 표현되고, 그래서 x가 1, 2거나 아니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 써져 있는 것처럼 뭡니까? 허근이죠. 그래서 오메가는 이 뒤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다. 물론 오메가가 근이니까 오메가 바도 근이다 해가지고 근각에서의 관계도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그리고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그런 값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A라고 하는 행렬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메가 제곱 1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5승의 이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 제곱은 A하고 A를 갖다 곱하는 겁니다. 1 오메가 제곱 1. 한 번 더 1 오메가 제곱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갖다가 곱하면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그 다음에 2 오메가, 그 다음에 2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니까요? 1이니까. 그것만 갖다가 조금 대입을 해주시면 이게 앞에 거랑 조금 비슷해진다. 2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2가 되니까 얘가 행렬 A에다가 몇 배 해놓은 거랑 똑같다? 2배 해놓은 거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상해보세요. A 세제곱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 3A가 될 것 같대요. 형민이가 그랬어.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해봅시다. 되나 안 되나? A 세제곱. 그러니까 이제 될지 안 될지 약간 고민되잖아. 아직 요 정도 규칙 가지고는.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A 제곱에다가 A를 갖다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A에다가 A를 갖다 곱하면 되네. 그러면 얘는 2A 제곱이네. A 제곱은 2A네. 그러면 얘 2A 제곱 A네. 틀렸네. 4A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뭐가 된다? 8A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규칙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해봤을 때 A의 5제곱은 2의 4제곱 곱하기 A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갖다가 이제 2의 4제곱 16을 갖다 곱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게 행렬의 성분들의 합은요, 그냥 A의 행렬의 성분들의 합을 먼저 계산을 하고 1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1로 만들고,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2의 4제곱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16을 갖다 곱해준다. 근데 얘는 보시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다? 16이 되는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9번입니다. 2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a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b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우리가 여러 번째 문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절대값 2개 나와 있는 부등식 정도는 사실 일반 부등식 문제에서도 많이 봤잖아. 그래서 이거 답 낼 때 약간 우리가 머리를 써서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은 절대값 x 더하기 1이 있고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하고 3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건 맞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같은 숫자들을 갖다 집어넣어 봤을 때 저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게 둘 다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a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가 a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표현되겠죠? 근데 우리가 얘를 다 해로 인정받는 거는 아니고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를 마지막에 계산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잠깐 넘어가 볼 건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잖아. 근데 여기 지금 해가 보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어 없어? 그럼 여기는 해가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여기는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2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범위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정리를 좀 해보면은 예를 들어 0 같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2x 더하기 2 마이너스 x 더하기 3a. 그래서 x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2보다 작거나 같은 해를 만들어내려면 뒤에 거 계산을 안 해도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 얘기인 즉슨 a가 얼마가 되는 거다? 7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를 얻었고, 그 다음에 a에다 7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만들어지죠. 최종적으로 두 개를 갖다 합치는 겁니다. 짠, 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a는 7, b는 마이너스 2. 두 개를 갖다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어야 조금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고,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6, 여자 2, 일렬로 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고 남학생끼리는 짝수명씩 이웃하도록 줄을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겠다는 거. 아까 1학년 애들이 건방지게 이웃하겠다고 해가지고 밧줄로 갖다 묶었죠. 지금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웃하지 않겠다고 하는 애들은 사이사이에 껴넣는 전략을 이용을 하지. 그래서 사이사이에 껴넣으려면은 남자애들이 먼저 줄을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남자 1, 2, 3, 4, 5, 6, 6명을 갖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 2명의 자리를 줄 건데 남자애들이 몇 명씩? 짝수명씩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이 자리에 여학생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학생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제일 왼쪽 끝 2칸 띄고 2칸 띄고 2칸 띄고 이렇게 4개 자리 중에서 몇 개를 택해가지고 2개를 택해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P2가 되는 교육청에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던 우리 새쌍둥이 심화교재에 들어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냥 깨알 어필을 한번 해봤어요. 3번입니다. 그럼 다들 뭐 어쩌라고 하는 표정이라서 할 말이 없네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1번.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2차 함수 어디 갔냐? 2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tx 더하기 t 플러스 2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래로 볼록하거든. 왜냐면 최고 차이 계수 1이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대값은 언제 갖는다 무조건? 6에서 갖는다. 그 다음에 1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안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이 된다.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6에서 최대값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1에서 최소값을 안 가지니까. 그러면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습은 아마 1에서부터 6까지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놓고 1과 6의 위치관계를 되게 수식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축과 1하고 6의 가운데 지점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요새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이런 그림인 건지는 알겠지? 그리고 저기는 저 꼭지점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그림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안 되는 그림이겠죠. 왜냐면은 1에서 최대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약간 저 빨간색 모양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근데 여기는 요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은 뭐가 될 거냐면 2차 함수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x 이퀄 2분의 t가 축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 1에서부터 6까지였죠. 1하고 6의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2분의 7이 있겠지. 2분의 7이 축보다 오른쪽에 있겠니? 왼쪽에 있겠니?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7이라고 하는 지점이 여기쯤에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다. 2분의 7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t하고 2분의 7하고 두 녀석이 누가 더 큰지 확인을 해봤더니 2분의 7이 더 크더라. 이렇게 범위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분의 t하고 2분의 7이랑 같으면 될까 안 될까? 2분의 t랑 2분의 7이랑 같으면 딱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에서부터 딱 6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x가 1일 때고 여기가 x가 6일 때고 축이 x 이퀄 2분의 7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얘랑 함수값이 같죠? 근데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1에서 최대값을 갖지만 6에서도 최대값을 가지니까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1에서 최소값 갖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황에서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등호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2분의 t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fx의 최소값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려가지고 보고 있는 그 그림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꼭지점의 y좌표에서 나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뭐 한 거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정리한 거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가 최소값인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t의 값들의 범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2차 부등식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4 갖다 곱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6 t 플러스 2 두 개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t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양변에다 2만 갖다 곱하면 t가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최대값을 갖다가 구해보시면 최대값은 7, 그 다음에 최소값은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 갖다가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범위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얘가 그럼 껴들어가게 되는데 축이 2분의 7보다 작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t가 지금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 t가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빠지고 t값의 범위가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서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2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사실은 그 미지수를 어디로 잡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했었을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한번 좀 해볼게. 뭐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동글이야. 그럼 여기가 x야. 그럼 동글이랑 x랑 두 개 갖다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x가 되는 거고, 여긴 당연히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긴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삼각형 ABH나 삼각형 BCH나 큰 삼각형 ABC나 사실은 다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닮음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는 요 선분 BH의 길이를 H라고 잡아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이 선분 HC의 길이를 x라고 잡도록 하자. 그러면 삼각형 ABH에서 H와 1의 관계가 삼각형 BCH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X하고 H의 관계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 하시면 X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H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삼각형 ABC 제일 큰 거의 넓이가 15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선분 AC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H제곱에다가 1을 갖다 더하고 거기에다 높이인 H를 갖다 곱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갖다 곱했을 때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를 갖다 곱하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시면 H 세제곱 더하기 H 마이너스 30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H가 계산하시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의 미지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H가 3이 되고 나면 얘가 3이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9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삼각형 BDH의 넓이를 알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된다고 했냐면은 그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왜냐면은 선분 DB하고 선분 DC가 서로 길이가 같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아래쪽에 있는 변을 얘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얘가 루트 10이 되고, 그 다음에 1이랑 9랑 더하니까 전체 10이죠. 그래서 여기도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변의 길이가 저렇게 반으로 쪼개지니까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5가 나올 거고 전체 길이의 절반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 계산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4, 높이가 3.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해서 넓이가 6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술형 5번입니다. 자, 그 계산만 이제 좀 옮겨가면서 잘 하시면 되는데, 절대값 n-n이 5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은 두 개예요. 첫 번째, n 빼기 n이 얼마가 되거나 5가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n 빼기 n이 마이너스 5가 되거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연립이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있는 녀석은 x-5하고 x 플러스 4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요 두 번째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앞에 n-n이라고 하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데 어쨌든 걔를 날려야지 연산이 조금 편해지잖아. 근데 1번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저 n-n이 5라고 하는 양수인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하여 얘가 x-m과 x-n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아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n-n이 마이너스 5인 경우니까 이번에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x-m, x-n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등식을 풀어서 그 공통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 만들어주는? 4개가 되게 만들어주는 m과 n의 순서쌍을 찾는 건데 m과 n도 뭐 중에서 찾는 거냐면 반드시 정수 중에서만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x-m, x-n이 있는데 얘가 m이 n 더하기 5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두 번 만나는데 한 번은 n, 그 다음에 한 번은 n 플러스 5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0보다 작은 거니까 n보다 크고 n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의 정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n을 찾아봅시다. n을 찾고 나면 m은 여러 가지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m은 반드시 n 더하기 5니까 한 개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수직선상에다가 우선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현하면 마 3, 마 2, 마 1, 0, 1, 2, 3, 4 요렇게 지금 들어있는 상태. 그랬을 때 지금 왼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n보다 크고 n 플러스 5보다 작다의 범위에 공통되는 게 4개만 들어가려면 n이 마이너스 5인 경우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n이 마이너스 5면 왼쪽은 마이너스 5니까 공통 범위에 마 4, 마 3, 마 2, 마 1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n이 마이너스 2인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n이 마이너스 4야. 그러면은 어디서부터냐면 마이너스 4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1까지 갈 거야. 그러면 마사가 안 들어가죠 이번엔. 마3, 마2, 마1, 제로니까 가능하죠. 맞습니까? 이게 n하고 n 플러스 5 사이에는 정수로서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4 4개밖에 없으니까 그 범위 안에 잘 들어가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린 그림을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도 가능하겠죠. 그게 n이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n이 0일 때까지 가능할 거예요. n이 0이면 어디서부터냐면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라서 1, 2, 3, 4 딱 4개 들어가는 거니까.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가 더 커졌어. n이 1이 됐어. 그러면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2, 3, 4, 5. 맞습니까? 또 4개. 그리고 나서 n이 2가 되면 이제 진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가지가 가능한 거냐면 7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건 n 빼기 n의 값이 얼마가 될 때? 마이너스 5가 될 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얘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m이 n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n으로 갈까요? n은 그러면 m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얘가 짠짠 m 그 다음에 n이 여기 m 플러스 5가 되고 0보다 큰 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x가 m보다 작다 또는 x가 m 플러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도 간격은 5씩 벌어져서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m이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m이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4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2, 3, 4, 5 들어가죠. 우리가 원하는 딱 그 형태네.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m이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한 칸 더 오른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얘 없애고 얘 없애고 한 칸 더 넘어갔어.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2보다 큰 거,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4 하나 들어가고 오른쪽에서 3, 4, 5 들어가니까 또 만족시키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또 오른쪽으로 빰빰빰 옮겨도 성립할 거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m이 마 3, 마 2, 마 1, 제로까지 가보면 m이 0일 때 이 x값의 범위가 m이 0일 때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5보다 큰 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때까지 상관없지. 왜냐면 마4, 마3, 마2, 마1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m이 1이 되는 순간 하나씩 더 생기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른쪽 케이스에서 봤을 때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아까 몇 가지였어요? 7가지. 이번에 5가지. 합쳐가지고 12가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의 수, 순서상의 개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용어구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꼭 질문해 주십시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